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 패권이라는 글을 막 붙여요 사람들이. 저는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패권이 되냐.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중국은 실제로 좀 어떻게 안 좋게 보세요? 좋게 보세요? 그 뷰가 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어제 뉴스에 시진핑 주석이 거주하는 관사에 검은색 승용차가 돌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제가 바람칼 이야기 했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바람칼 맞지만 바람이 어디 문 닫아 놓는다고 바람이 안 들어오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외풍이라 그러잖아요. 문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칼이 스쳐 지나갈 때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완벽할 수 있을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회의의 최고 지도자가 종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과연 혁명이 없이 저런 최고 집단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척 아둔해 보이고 맹목적인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만큼 상상력이 자유롭고 그리고 지적인 어떤 그 자유를 갈구하는 동물이나 짐승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4차원 정도. 그렇지만 물리학자들이 이미 밝힌, 계산해서 밝힌, 수학적으로 밝힌 바로는 우주 질서 속에는 11차원에서 13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개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얘들은 2차원에서만 움직이니까. 그 지능도 없고 하니까 2차원에서 줄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사람이 오면 발을 피해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1차원의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한 단계씩.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5차원, 6차원 차원에 있는 그 무엇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 뭐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또 제가 방송에서도 그러고 강연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 패권이라는 글을 막 붙여요 사람들이. 저는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패권이 되냐.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과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능을 그냥 알토란같이 액기스를 쫙쫙 뽑아당기면서 인류 발전에 도움을 준 나라예요. 그런 나라하고 중국하고 견준다? 누가 이길까?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지만 견줄 수도 없다. 견줄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적 교육 방식,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은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도끼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 미국이 보여줬던 그런 기술 개발과 역할이 21세기에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를 바라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일부에서 미국 경제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는 교수님의 의견으로 오케이. 근데 중국 자체로만 봤을 때 앞으로의 그럼 경쟁력은 점점 전 세계에서 떨어질 것인지. 흔히 하는 말인데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그럼 하나는 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치면 밝을 명자예요. 세상이 밝게 되려면 누구 하나는 태양임을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 하나는 달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내가 태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미국이 과연 그거를 양보할까? 그거를 가지고 뭐 무슨 이론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임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딱 있다고 이 지구상에
우리 둘만 있다고 가정해봐요. 지금 제가 아는 막 떠들어댔던 이 지식 체계와 노하우와 이미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론 아직도 연배가 저보다 좀 많이 어리시지만 그래서 경험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까불고 있지만 둘이 딱 만났을 때 합을 딱 결합하면 누가 태양이고 누가 달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미국과 중국이 안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패권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패권은 동등할 때 싸우는 거예요. 말죽거리 자동차나 이런 그 영화를 보면 또 뭐 이렇게 사람들 간에 힘교류리 하는 영화, 뭐 친구 이런 영화를 보면 이 기운이라는 게 느껴져요. 같이 딱 있으면 뭐 됐다, 저 정도면 내가 참는 게 옳다. 근데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면 그냥 한번 눈으로만 딱 쳐다봐도 그 꼬랑지가 쑥 내려가는 정도의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놓고 미국, 중국 딱 앉혀놓으면 중국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가 오히려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싸우면 하이에가 많이 짖나요? 사자가 많이, 하이에나 약한 놈이 많이 짖어요. 그래서 중국이 패권을 못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주 질서에 중국이 패권을 가질 정도의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덕과 윤리와 규범과 철학과 가치와 역사와 사상과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중국이 없냐? 있어요. 황하 문명이 있었고 인류 문명사 쪽으로 중국이 보여줬던 근본적인 철학 사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민에게 미쳐질 수 있느냐라고 할 질문을 딱 던졌을 때는 고민스러워요. 지금 당장은요, 아니면 앞으로도? 앞으로도. 사실 근데 미국의 패권도 원래는 영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의 패권도 영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영국이 패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걸 미국 식민지 애들이 들이받은 거죠. 보스턴 차 사건도 우리가 그냥 차 사건이라고 보스턴 T라고 배웠지만은 그 차 사건의 배후, 정치적 배후를 알고 나면 영국과 식민지 상인들 간의 다툼이었거든요. 관세를 뭐 엄청 때려버리고 자기들은 관세를 안 매기고 인도 시장을 차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일어났고 거기에 후원해 준 국가가 프랑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졌던 게 뭘까를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탁, 압력, 업조, 눈물, 압박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나를 공천해 달라고 하는 그 욕구, 탐욕, 비열 이런 것들 그게 잘 버무려져서 하나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잘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모습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상당히 뭐 교육적으로 우수한 국가고 시스템적으로 우수한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층부에서 그러한 제도와 법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심정은 선한 게 아니죠. 그래서 1830년대 셔먼 액트를 만들었고 반독점법을 만들어서 록펠러, 카네기 멜론, 뭐 윈스터 이런 사람들이 루즈벨트가 듀퐁과 이런 사람들에게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권력을 뺏들려고 그랬고 정치와 경제 권력의 또 다툼이죠. 그런 과정이 비춰지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질서에 있어서 핵심 국가가 되겠느냐 저는 그거는 택도 없다고 생각돼요. 택도 없다. 그럼 박사님께서 저한테 계속 하셨던 방법인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또 드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거는 미국의 강점을 좀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중국의 약점은 현재 뭐예요? 중국의 강점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침범을 해왔어도 결국은 300년, 500년도 못 가서 다 무너지고 한족 문화 내로 녹아졌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강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강점은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 중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삼국지에서도 중원 이야기가 나오고 중원인데 그 중원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양쯔강과 항하간에 끼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곡창지대를 말해요. 거기에 한족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에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가지러 내려오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과정 속에서 원나라도 나오고 청나라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놓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잖아요. 인류 역사상에서 영원 지속된 제국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1000년 갔고요. 신라도 1000년에 망했고요.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날지도 모르는데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다 자빠져요. 아웅다웅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을 보면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당대에서 천벌을 받지 못하면 2대 3대에 가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룰인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참고 기다리고, 그래 100년 내가 힘이 없으니까 홍콩도 뺏겼고 마카오 뺏겼지. 근데 97년 되면 너를 다 돌려줘야 돼. 100년 지났어. 100년 지나잖아요. 약점은 뭐냐? 헤지모니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현하지, 그러니까 세계가 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안으로만 들어가 있었지 밖으로 펼쳐지지는 못한, 펼친 거는 없었던 거죠. 징기스칸은 밖으로 펼쳤죠. 만약에 징기스칸이 1300년도에 서구로 진격했을 때 중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진취적 기상, 유목민적 기상이 존재했다 그러면 아마 서유럽 근처에도 상당히 차이나타운이 많이 있을걸요 지금.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약점은 리더십의 어떤 부족. 왜 리더십이 부족할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도 무협지를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음해와 독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흉해요. 내부적으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때 보면 뭐 왕이, 어떤 왕들은 독살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창의적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을 죽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했을까? 아니면 중국에서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음모와 그런 그 내용들이 중국 역사에서 많이 숨어 있다 보니까 약점은 믿지 못하는 것, 서로를.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 정신에는 가장 약점이에요. 신뢰가 약하다는 거. 이게 19년도, 18년도에 이제 틱톡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심지어 유튜브 다운로드 수까지 이제 이길 정도로 유럽 국가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 빼고는 일본, 미국, 유럽을 다 장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를 장악한 거잖아요. 쇼폼이라는 거 하나로. 그런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틱톡을 해보고 이건 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다 들어가요. 한국,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 모든 사람들이 올리는 재밌는 쇼츠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하나 어플로 쓰니까. 그렇죠. 하나로 중국 쓰죠. 거는 도우인으로 따로 쓰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미국 애들 관점에서는 그 유튜브보다는 그것이 더 자극적이죠. 그렇죠. 유튜브는 로케이션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NFT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그렇네. 유튜브는 중앙 통제 관리 방식이지만 이 틱톡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각 독립적이에요. 국가별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던져버리니까. 근데 인간의 본능은 다양성을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이걸 좋아했네, 이걸 좋아했네. 막 그런 이야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적 기능을 유튜브보다도 먼저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이사님이 많이 두들겨 보는 쇼츠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자동적으로 쑥 그렇죠. 끌어올려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틱톡이 빠르죠. 이제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겁나죠. 얘들이 벌써 내 신원 정보, 개인 정보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기회였네요. 좋은 기회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장점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상품화 시키려면 뭘 했어야 되겠어요? 신뢰를 보여줘야 됐잖아요. 그 신뢰가 없고. 어떤 신뢰일까요? 당신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되고 보호된다. 맞아. 또 그때 19년도 마침 이렇게 휩쓸 때쯤에 화웨이 백도어가 또 터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은 결국 신뢰. 리더십은 뭐예요? 소대장이 소대원들 보고 진격하포 그러려 그러면 평소에 그 소대장과 훈련할 때에 소대장에게 뭘 가져야 신뢰가 있어야 돼.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신뢰입니다. 오늘 곽수영 박사님 모시고 참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조금
몇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쭉 시청하신 분들은 혹은 통합본 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생태계 얘기도 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고 화성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곽수영 목사님의 인사이트를 또 여러분들이 저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채널이니까 투자에 네. 또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곽 박사님의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곽수영의 경제단판 채널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좋은 인사이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